난시인 경우에 대해서의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난시의 자, 교정은 바로 최소착란원의 위치를 바로 자, 망막 중심와 부분에 위치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말은 난시의 교정은 분명히 이 위치에다가 망막의 위치를 존재시킨다. 이 부분에 망막의 위치를 그 교정을 해주게 되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가 왜곡되지 않고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난시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착란원을 망막의 중심화 부분에 그 위치하게끔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제 난시의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여기도 썼었지만 최소착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잘못했네요. 아까 3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초선과 후초선인 경우이죠. 이거를 스텀 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텀 간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전초선하고 후초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이제 스텀 간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텀 간격 내부에 이 최소 착란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지금 여기는 도난시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직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자, 1번인 경우가 여기가 바로 이제 최소 착란원이 되겠습니다. 다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우선 1번인 경우가 바로 자, 최소 착란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번인 경우가 뭔가요? 초선의 위치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인 경우가 바로 후초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바로 스텀 간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각막의 형태가 각막의 형태가 이렇게 타원체 중에 이런 형태라면 분명히 이거는 도난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주경선이 바로 이렇게 180도 축이기 때문에 경선이 바로 이렇게 180도 축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도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도난시인 경우에 전초선은 이렇게 그래서 요 것하고 이 강주경선의 이 방향과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후초선은 약주경선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약주경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주경선이 되겠습니다. 이 약주경선이 90도 축이라면 약주경선에 의한 그 초선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즉 약주경선이 90도면 후초선 약주경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경선은 초선은 바로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분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은 우리가 이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이 광학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또는 꼭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많은 그 일상 현상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백색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백색광이라고 하죠. 태양광을 이렇게 백색광이라고 하고, 이 프리즘에 의해서 프리즘 그 파장에 대한 이 파장에 대한 바로 굴절률은 분명히 파장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각 파장들에 따라 즉 굴절률은 이 파장의 함수이다. 즉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외선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파장이 크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낮은 빛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바로 UV라고 이렇게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파장이 보는 것처럼 짧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큰 웨이브를 파동을 이렇게 자외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백색광이 이걸 이제 적외선 IR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PECTRUM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결국 이 굴절률이 파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바로 파장의 함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기억을 해주게 되면 파장에 따라서 각각 느끼는 이 굴절률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 파장이 긴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각이 작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이 짧은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각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다시 한번 굴절률이 파장에 대한 함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이 백색광이 이렇게 IR에서부터 UV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 형태로 이 굴절 각이 다른 이 현상을 이제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프리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 분산을 시키는 이 프리즘 관련된 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프리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학기기가 되겠죠. 자, 광학기기가 되겠습니다. 광학기기로서의 프리즘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학기기로서의 프리즘은 분산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형태들을 여러 가지 이 프리즘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빛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바로 빛을 제어하는 즉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빛을 제어하는 기기를 프리즘이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투명한 물론 여기 이런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울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거울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R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대로 R이라고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게끔 즉 이 상이 뒤집어지게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는 상이 좌우가 바뀌죠. 자, 좌우가 바뀌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직각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직각 프리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실제로 광학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즘 같은 경우는 펜타 프리즘이라고 해서, 라고 해서, 요 얘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DSLR 카메라들 중에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그 펜타 프리즘이 있습니다. 펜타 프리즘이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거울이 되어 있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어, 실제로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뷰파인더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뷰파인더 같은 경우는 자, 요쪽으로 즉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렌즈 즉 싱글 렌즈 리플렉터라고 해서 이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조금 됐고 요 거울로부터 여기 거울입니다. 거울이 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뷰파인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셔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거울이 이렇게 이 리플렉터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나머지 빛이 이 CCD 안에 기록이 여기에 CCD가 있습니다. CCD 안에 기록이 되는 게 바로 DSLR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리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프리즘이 펜타 프리즘입니다. DSLR에 사용되는 프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펜타 프리즘을 한번 소개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안광학계에서 우리가 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바 세트라고 합니다. 자, 프리즘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 프리즘 디옵터, 20 프리즘 디옵터, 15 프리즘 디옵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안기능 검사할 때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우리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프리즘은 빛을 제어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안경 광학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프리즘에 이렇게 직선을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프리즘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회전을 시켰으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빛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바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꺾여 보인다는 것이죠. 요거를 90도로 이렇게 꺾었을 땐 이렇게 꺾여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공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프리즘을 이런 식으로 갖다 대게 되면 동공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시라든지 또는 사위를 자, 교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을 쓸 때 사시라든지 사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프리즘 처방을 해줍니다. 이 프리즘 처방을 해주게 되면 뭐 오른쪽으로 아니면 코 쪽으로 아니면 귀 쪽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실제로 이 프리즘의 그 효과를 안경 렌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은 수학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사망할 때 정확하게 다시 정량적으로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메라에 사용되는 거라든지 분산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말고 안광학계에서 우리 사시나 사위를 처방해 주기 위해서 프리즘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프리즘 편향과 프리즘 굴절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광학기기로서 빛을 제어하는 그런 그 기기라고 했었죠. 자, 기기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광학기기로서 프리즘에 의한 이 광선을 제어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광선을 제어하는 역할로서의 프리즘의 활용을 얘기를 하고, 프리즘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광선을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광학계에서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프리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경로가 있겠죠. 이 원래 경로에 대해서 오리지널 이 디렉션 오브 레이하고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굴절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 굴절되어 있는 광선의 이 경로하고의 차이를 바로 프리즘 편향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리스 문자를 델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델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델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즘 편향, 즉 편향각이라고 하는 것을 델타라고 한다. 즉 이거를 자, 편향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광선의 경로에서 프리즘에 의해서 굴절된 편향된 광선의 각도를 델타, 즉 편향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프리즘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즘 굴절력은 이렇게 표시로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델타라고 읽고, 이거는 이제 그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문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프리즘 굴절력이다. 그리고 편향각이다. 그리고 프리즘에 의해서 꺾인 각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델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문자 델타인 편향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사된 광선의 경로하고 굴절된 프리즘에 의해서 편향된 굴절 각 광선하고의 그 각도를 델타라고 이렇게, 즉 편향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리즘 굴절력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1 프리즘 디옵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 프리즘 디옵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m 뒤에,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1m 그 뒤에서 1cm 이동 하는 정도를 바로 1 프리즘 디옵터라고 한다는 것이죠. 1m 뒤에 1cm 이동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프리즘의 그 굴절력을 1 프리즘 디옵터의 굴절력이다. 이 프리즘 디옵터의 굴절력의 프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프리즘에 의한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선의 제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사되는 광선에 대해서 원래 입사된 광선의 이 방향하고 프리즘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는 그 광선들 사이의 이 각도를 편향각, 즉 얼마만큼 휘어지게 만드느냐, 즉 꺾이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꺾이는 거죠. 꺾이게 만드느냐를 나타내는 게 편향각입니다. 이 편향각은 요게 나타내는 이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선을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프리즘을 만들 때 내가 이러한 광선이 들어올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광선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를 조역을 해서 바로 정각을, 자, 이걸 이제 정각이라고 하고 이걸 알파라고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정각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요 편향각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울로 반사시키는 방법 말고 프리즘을 가지고 원하는 각도로 그 광선을 보낼 수 있다. 즉, 광선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광학기기가 바로 프리즘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리즘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안경광학기, 즉 안광학에서 이 처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시라든지 사위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이 프리즘을 실제로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이 1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1m 뒤에서 1cm 요 광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원래 광선이 나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1cm 이동을 시키는 것, 편향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 프리즘, 요 각도를 가지고 있는 프리즘을 1프리즘의 굴절력을 갖고 있는 프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